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세훈쌤, 똑같은 질문 또 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명절 때 뭐 했어요? 명절 때 예.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궁금해가지고, 사실 30분 전에 물어봤잖아요, 제가. 명절 때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애들만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갔다 왔어요. 애들만 데리고? 예. 그럼 훌륭한 일을 해준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애들만 데리고 어차피 뭐,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는 뭐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애들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애들만 데리고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저 혼자 잠시 여행 갔다 와서 명절 보낸 다음에 그 여행 휴유증으로 난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니 이게 뭐야? 와이프만 우리 집 갔다가 와이프만 처갓집 갔다가 이렇게 하고 저는 집에 있었어요. 저 간 큰 남자예요? 되게 용감하시다. 아니 근데 중간 중간에 굉장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 간 큰 남자예요. 네, 좀 불쾌할 수 있어요. 그 청취자분들이. 저 좋아해서 저를 좋아해 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도. 완쌤은 그 최근엔 그런 여자분을 구하면 없어요. 없으니까는. 없죠 이제. 혼자 계속 큰일 혼자. 나서. 이게 좋은 말인지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악담인지 모르겠는데. 저 녹음하는 사람 우리 저 청취자분들한테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우리 같이 지금 항상 저희 녹음하면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네.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데. 좋았어요? 크게 얘기하면.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죠 이제. 자, 세훈쌤,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일단 책이 두꺼워. 어떻게 하려고 이 두꺼운 책 갖고 오셨어요? 가을이니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화 그 아저씨 보셨죠? 아저씨. 영화 아저씨 봤죠. 아저씨. 네. 아저씨는 원빈 인생자. 아저씨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됐을까요? 원빈. 그렇죠. 아저씨는 원빈 때문에 원빈이 훌륭한 작품이 됐습니다. 원빈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 김명민? 네? 저는 일단 김명민을 좋아하니까. 김명민. 저는 일단 배우 중에서는 김명민 배우를 좋아해요. 오늘 연기 본 다룰 책이 과학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천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다루는 책의 제목은 서양 과학 사상사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사놓고 안 읽었거든요. 일단 읽고 싶진 않아요. 사놓고 안 읽었었어요. 사놓고 안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왜 읽으려고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왜 우리 포스텍 거기 포스텍. 추천도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들어가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읽어봐야지. 이러면 또 좋아지지. 그러니까 그렇죠. 읽어봐야지. 읽어봐야지. 그러고는 딱 동기가 확실하네요. 읽었어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정말 제가 과학사에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 약간 관점이 좀 특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고 들어왔다는 거는 과학 쪽 지식이 일천하더라도, 그러니까 과학 쪽 지식이 막 되게 많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껍기는 좀 많이 두껍죠. 이게 지금 페이지 수로 치면 500페이지가 넘어가요. 530페이지 대한민국에는 정도 의대를 되니까. 가고자 하는 수십만 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에 좋은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학과 공부를 하는데 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책인데, 과학사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과학사니까 뭐 동양 과학사가 좀 없는 건 아쉽긴 한데, 서양 과학사라서 애초에 제일 처음 저기 그리스 자연과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연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까지의 내용들을 쭉 다루는데, 우리 왜 지난번에 문제적 과학책이라고 했던 작품 혹시 기억나세요? 책? 그 왜 그러니까 과학
저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죠. 쭉 다뤘던 그 과학책이었잖아요. 이 책은 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쭉 다루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는 뭐 데카르트도 들어가 있고 뭐 베이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당연히 자연 철학자들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책이 좋은 이유 중 제가 되게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혹은 뭐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과학의 사조, 과학의 발견 이런 것들이 시대적 맥락에 의해서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천재 얘기를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저씨는 과연 원빈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원빈보다 분명히 못생겼을 순 있지만 제가 했어도 나올 수 이건 됐고요. 지금 무슨 말을 청취자분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잘 얘기를 몰입해서 좀 듣고 있다가 뭐지? 보이는 방송이 아니지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안 보여? 우리 끝까지 안 보일 거야. 원빈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배우가 들어가서 연기를 했어도 그 작품이라는 건 극본과 그다음에 감독과 그런 스태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천재 중에 제일 이 사람 굉장히 천재야라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에요. 그렇죠. 뉴턴.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 존 헨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사람 표현하는 걸로 따지면 이제 막 이 전 과학 전 세계 인류의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뉴턴이다. 그렇죠.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다 뉴턴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과연 뉴턴은 정말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중간에 던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몰랐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뉴턴이 그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쭉 서술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이를테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철학이 없었다면 그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다음 베이컨의 뭐 마법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과학적 발견이 일어날 때 그게 어떤 사람의 굉장히 번뜩하는 인사이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쌓여왔던 역사적 전통이 있어야만 과학적 발견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언급을 쭉 하면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리스 자연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여기서 이제 약간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왜 항상 수학사, 과학사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항상 거의 정설처럼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탈레스.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과학사 책을 뒤져봐도. 근데 그 어떤 책에서도 왜 탈레스부터 시작인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왜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리스의 요 학자들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풀어주는 책은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걸 풀어주고 있어요. 이유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정치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정치제도가 어떤 특정한 정치제도에서 더 나은 그러니까 어떤 질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치제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질서를 막 갖춰가는 그런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에 투영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럼 우주에도 질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과학사 저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포스텍 추천도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퀄리티는 갖겠지라고 했는데 읽으면서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제죠? 미제. 미제잖아. 난 무슨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하시나 하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미제 얘기를. 미제야. 책은 미제야. 아이고 내가 20대 때 왜 그렇게 미국을 전 일단 20대 때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지만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미국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저 미국 싫어해서 영어 공부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역시 지금만 생각해 보면 책은 미제, 미제가 좋아. 미제였어요. 책은 미제가 좋아요. 아 그렇죠. 존 헨리는 영국인데요. 영국제네. 예. 미제 아니네. 아 그러네요. 영국이네. 에딘버러인데? 에딘버러가 어디 있는 거야? 영국이요. 영국. 아 영국이야. 그- 영국제가 좋은 거네. 아 그럼 영국이나 미국이나 책을 똑같이 책을 미제야. 어디서 냈는지 봐요. 책을 미국에서 내준 거 아니야? 아 첫 번째 책을 아니 요 책을. 그러니까 첫 번째 번역되기 전에 책을. 그러니까. 아 근데 영국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 같은데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음, 어디? 옥스포드? 모르겠어요. 아 몰라? 에딘버러 대학이잖아요. 아니 대학은 예. 뭐 지금 거의 예.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아 역시 서양은 서양 애들이 써야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학사를 다루고 있는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범 씨 아니 이범 씨 교육 전문가? 어? 이범 교육 전문가가 과학사 전공한 사람 아닌가요? 몰라요, 저 이범이 예. 누군지. 예. 미안한데. 예. 하여튼 그래서 과학사를 전공하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 자체가 되게 수가 굉장히 적어요. 적죠. 그래서 이런 과학사 책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과학사가 되게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걸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퀄리티의 책들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써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게 번역이 잘 돼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번역이라도 된 게 어디예요? 번역도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근데 물론 그, 뒤로 가면서 약간 번역자가 조금 버거워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고등학생들 중에 몇 학년 정도면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생은 일단 좀 힘들고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충분히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1은 어차피 겨울방학이니까 고1, 고2 겨울방학 때 요 책을 가지고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공계 지망하는 학생들,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탐구의 과제를 설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왜 이게 궁금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과학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왜 그것이 궁금했느냐에 대한 어떠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어지니까 본인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을 때 이게 내가 왜 궁금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나름 의미 있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예, 맞아요. 아, 이거 출판사 맥밀란. 맥밀란인데? 맥밀란. 맥밀란이 어디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 이게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 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제일 가능성이 높아. 아니 근데 뭐 일단 그 에든버러에서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호환이 되니까. 그거 찾지 마요. 괜찮은데 내가 말 잘못했어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이제 여기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목차 이제 말씀해 주시죠. 목차가 지금 24번까지 있어서 이제 다 읽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읽었을 때 이거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다른 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슬람 쪽에서 나왔던 과학적인 기여, 그러니까 서양 과학에서의 이슬람에서의 기여 같은 게 조금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좋긴 했는데 일단 이 책을 딱 보실 때 다른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선택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 일단 책을 폈으면 처음은 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문은 읽으셔야지. 서문. 은 읽어보시고 서문 읽고 뭐 배경 지식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 읽다 보면 막 머리가 핑핑 돌아요. 막 뭐 엠페도클레스 나오고 사람 이름부터가 막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좀 이름을 좀 힘들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예전에 요 고대 철학 쪽만 가지고서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공룡으로 이해할 걸 애들. 아니요. 애들 되게 잘 이해해요. 되게
공룡이랑 친해서 금방 그래. 받아들여. 아니 공룡이랑 친해서. 공룡이 뭔 상관이야? 티라노사우루스, 뭐 울피아누스 비슷하다. 그러니까 공룡 이름이 비슷하니까 애들은 모든 것을 흡수를 막 스펀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고대 철학 쪽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데 꼭 여기서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코페르니쿠스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와 신세계라고 하는 6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나오는 부분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냥 다 넘어가시고 아이작 뉴턴이 나오는 13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험, 수학, 그리고 마법. 그러니까 이 제목이 딱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아이작 뉴턴은 실험과 수학과 마법을 짬뽕시켜서 중력 이론을 만들어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마법이라는 마법.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제목인데 읽다 보면 이래서 마법이란 얘기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넘어가면 우리 봐요, 화학 시간에 막 배웠던 돌턴의 원자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 모형. 그러니까 그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가셔도 되는데 거기서 딱 이제 한 가지를 보셔야 될 거는 16장에 뉴턴주의적 낙관론이라고 해서 자연 신학과 자연의 질서 이 부분이 있어요. 신학과 과학이 서로 함께 간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걸 읽고 나면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얘기를 이해하게 되냐면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것을 종합하다 이렇게 하고, 우리 왜 진화론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종교하고 충돌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전혀 다르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교회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물리적 모형을 대신한다는 24장을 읽으시면 사실 다른 부분들을 읽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 부분들만 읽어도 과학사라는 게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책이 두껍기는 한데요, 읽기 되게 좋은 조판으로 돼 있고 그림도 되게 많아요. 그림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막 해골도 나오고 막. 그림이 많은 건 일단 기분이 좋죠. 책에 그림이 많아야 돼. 그래야 금방 휙휙 읽어놔서 뭔가 뿌듯한 성취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림이 앞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군데 있어요. 그림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 네. 앞에만 있는 건 아니고 배신감 느끼잖아.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림이 있어서. 앞에만 그림 있고 뒤에 그림 하나도 없고 그러면 배신감 넘기시는데 느껴질 갑자기 수 어느 있지. 순간부터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런가? 그림 꽤 자체는 별로 있던데. 없어요. 예. 근데 되게 저희 이거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네네. 베이컨이 네. 자연 마법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원작자일 수 있다니까. 또 그런 떡밥을 또 이게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저는 그 이게- 믿어요. 이게 우리 방송 처음에 했던 얘기야. 그래요? 우리 방송 처음에 했을 때 그 서울대 영문과 그분이랑 그때요? 했을 때 내가 그 셰익스피어 원작자가 이게 베니스상이 날 때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맞아. 맞냐. 그 얘기. 인간의 경험은 인간의 언어를 규정해요. 아니 어떻게 궁정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궁정 생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냐는 거지. 아무런 역사적 근거 없이. 저는 일단은 나를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베이컨 신기관 할 때 베이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사실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자료들을 아무 선입견 없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베이컨의 실험주의라는 게 사실상 인류에게 이제 여기서 153페이지에서 베이컨이 1624년에 썼던 책을 얘기를 하면서 인류에게 특별히 이용될 위대한 자연 연구라는 목록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 목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명의 연장, 그리고 힘과 활력의 증가, 생김새 바꾸기, 그다음 변신, 그리고 염력, 그다음에 뭐 공기의 압축이나 폭풍 일으키기, 감각 속이기, 이런 게 인류가 이제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연의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천재였고 이 정도면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작품을 지어낼 수 있어. 야, 성형수술, 마취 뭐 다 진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 마법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연 마법사들이 당시에 마법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어라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사람 그걸 그냥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대상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야, 마법이 아닌 현실의 문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베이컨이 자기 저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습의 숙달과 발전이라는 책에서 마법의 목적은 사변의 허영에 빠진 자연 철학의 실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변호사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법을 법률가였어. 이 베니스 상이 이제 법률적 지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아니 뭐 변호사 요새 변호사 그 시대의 법률 그래서 이 출세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이컨은 마치 그 출세에 대한 욕망이 좀 컸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읽고 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냥 지나가고 나서 어디서 이게 딱 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식의 얘기를 던진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뉴턴에 대한 얘기가 아까 제가 실험 수학 그리고 마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뉴턴이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법을 그 베이컨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베이컨이 마법을 대했던 방식처럼 뉴턴도 어떤 것을 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뉴턴의 업적은 기계론적 철학과 비의적 힘의 실제에 대한 믿음을 결합시켜 이루어진 것이다. 말을 그렇게 봤다 이거죠. 비의적 힘이 실제한다는 믿음은 물론 그의 연금술 연구와 더불어 든든하게 자리 잡은 영국의 자연철학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뉴턴의 업적은 그가 상상 초월의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도 밝혔듯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턴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라고 하면 뉴턴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그냥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겸손하기도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 섰다는 거잖아. 그거 겸손하지 않아요. 그거 진짜 겸손하지 않아. 거인의 어깨 위에 섰다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니들은 바닥에 있어. 난 기어 올라갈게. 그리고 난 거인이 될 필요가 없어. 왜? 어깨에 서면 되니까. 이런 논리라니까요. 이야, 이거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니 원래 이게 굉장히 그런 그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스스로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거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데카르트와 베이컨 같은 철학자, 당시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는 뭐 과학자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뉴턴도 사실 과학자는 아니었잖아요. 자연 철학자였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데카르트의 법칙하고 뉴턴의 법칙을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신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힘. 힘의 원천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그 힘의 실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힘 줘서 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눈에 보이거나 혹은 실험 결과에 의해서 증명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판단된 것들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힘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아니 과학은 모든 거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법이든 그것이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든 결국 시간의 흐름과 인간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언젠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흐름이 뉴턴에서부터 뉴턴이죠.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읽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두 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면 다 그러고 믿어요? 근데 일단 저는 지구가 움직이다 안 움직이지 않든 그건 내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지구가 움직이니까 뭐 밤낮이 바뀌겠죠. 논리적으로. 일단은 뭐 저는 밤낮이 바뀌니까 어렸을 땐 밤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밤낮이 바뀌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밤낮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르게도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밤낮이 그냥 지 맘대로 바뀌면 돼요. 태양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뀌면 돼요. 태양이 굳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아니 같아. 굳이 태양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만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에서 보면 왜 산 저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이렇게 지고 평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하늘의 모습을 평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기하학적으로 어떤 원을 그리면서 돌면 맞아요.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기하학적으로 그렇죠. 보려면 이거 그렇죠. 평면이어야 돼요. 이게 저 끝에 차원을 하나 더 갖고 3차원으로 벌어지는 순간 사실상 기하학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기하학은 평면의 학문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 이제 코페르니쿠스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책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돈다고 믿냐? 지구가 움직인다고 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나한테 던져줬어요. 훌륭한 책이네요. 넌 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 믿음을 가지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내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난 이거에 대해서 믿어. 근데 우린 지구가 도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감각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수식으로 증명해 놓은 걸 갖고 와서 야 이거 돌잖아. 누구도 그 밖에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걸 관측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갖고 와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 뭐 되게 특이한 경우란 말이죠. 그걸 과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믿게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후대에 와서 그냥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어. 아니 왜 그걸 몰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어떻게 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맞아요. 너무 어려운 과정을 이 사람들이 겪어낸 거죠. 이 사람은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천재라고 불려야 되냐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걸 결국 거기에 설득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설득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저 솔직히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이거 왠지 나의 인생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 천재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 아니 뭐 꼭 천재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청취자분들, 자녀분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이공계 지망하는 학생들 좀 거의 필독서 수준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 다윈 얘기도 있고 또 그 위에 식물학에 관련된 책도 있고. 린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의대 지망하는 학생도 이 받을 수 얘기들을 있고. 그냥 좋겠네요. 단순하게 우리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준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우리한테 다윈의 진화론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돈다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야? 그게 뭔 상관이야? 혹은 또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저한테 아니 상관이 그렇잖아요. 아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지구가 돌든 말든 나는 내 뭐,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도 여기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거는 처음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진보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되게 훌륭한 사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왜 높이 평가하냐면 그게 진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론을 놓고도 시대가 변하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서술을 굉장히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읽었던 그 어떤 과학사 책보다도 저는 과학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이러면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명절 때 이 책 보고 그런 거잖아요. 정말 명절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네요. 예. 정말 뜻깊게 보내십니다. 예. 아니 그건 이제 물론 제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또 다른 과학사 책을 갖고 와서 이게 최고예요라고 할지도 몰라.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번엔 진짜 미제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아직 건드리지 못한 과학사 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쨌든 물론 포스텍의 후광을 입고 있긴 하지만 포스텍이 아니었으면 나도 이게 저기 놔두고 언제 읽었을지 모를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포스텍의 후광을 입고서라도 읽기 시작을 했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혹시 약간 역사에 관심 있거나 과학에 관심 있거나 하신 이 학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학부모님들의 선택에 뭐 맡기겠죠. 그렇지 뭐. 네, 학부모님들은 영화 보실 시간도 없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참.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근데 전 사실 영화를 잘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 저기 제가 어젠가 리틀 포레스트 그 임순례 감독님 영화 이렇게 드디어 무료로 떴더라고요 IPTV에. 내가 하도 그 리틀 포레스트 몰라요. 네, 리틀 포레스트라고 김태리. 임순례 감독, 유준열 나오는 영화 봤어요. 이게 일본 만화를 딱 정확하게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때우는 그런 느낌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냐면요, 어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임순례 감독이 뭐 찍으신 분이지? 우생순. 그리고 옛날에 새 친구. 예전에 새 친구 그랬어. 새 친구. 진짜 예전에. 맞아. 새 친구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맞아요. 알려졌지. 근데 이제 일본 만화를 갖다가 영화를 그 고단사 만화거든요. 고단시아라고. 그 일본 만화 매니아들은 좀 알아요. 그 만화 회사 출판사 이름을. 예, 이제 그 만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안희성도 재밌어요. 재밌겠죠. 저는 대부분의 영화를 꽤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예전에 친구들이 좀 신기했어. 너는 그것도 재밌냐?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예전에 어떤 영화 있었냐면 성냥팔이 소녀의 제임이라고 극장 가서 봤거든요. 저 그걸 장선우 감독. 그렇죠. 사촌 동생하고 같이 극장 가서 봤는데 명작이죠. 사촌 동생 시작해서 한 5분 있다 자고 진짜 그냥 자. 앞에 사람들 다 자. 저것도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럼 뭐 모든 거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이네. 네, 장선우 감독이 그 제주도에서 커피숍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날 제주도에 갔는데 뭐 장선우 감독 커피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안 갔어요. 제가 그분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네. 자, 어쨌든 뭐 이 책은 그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이공계, 그다음에 뭐 이공계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공대, 뭐 자연과가 특히나 더 마찬가지고요. 의대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 자체가 의미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두껍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다 읽기가 부담스러우면 아까 우리 세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라도 이 책이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출판사가 책과 함께죠? 예, 책과 함께. 예, 책과 함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존 헨리 지음이죠. 예. 그래서 서양 과학 사상사 책이었습니다. 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제발 좀 그런 얘기 하면 누가 그러니까 영어를 아니 제목이 쇼트 스토리잖아. 근데 쇼트 스토리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이 긴 과학사를 이렇게 짧은 분량 안에다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길어. 그러니까 이게 된 거죠. 네.
이게 통감 저료 이런 책 아세요? 통감 저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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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줄였다. 줄여서 30권 이러는 거야. 아, 뭐내 50권 줄여줬어. 내가 이번 18살 약이 뭔지 알아요? 18살 약이 그걸 내가 18권으로 줄였어.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 보세요. 예, 예. 영어로 볼 책은 또 많으니까. 예, 그럼요. 굳이 뭐 예. 문학 작품을 좀 추천을 해요. 왜냐면 영미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읽는 건 의미가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리도. 영미 작가, 영어, 영국. 이건 정보와 지식에 대한 거니까 이 문명의 노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누군가 해놓은 거에 갖다 이렇게 좀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또 그럼 또 시간이 좀 절약되니까. 예. 자, 뭐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예. 자, 오늘 서양 과학 사상사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교육 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